이번 주제는 부동여산 대북 정책의 시기. 움직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지키는 것도 힘있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칭 진보 정부가 어떤 남북 관계를 구상하고 대북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려는지를 김정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다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남쪽에 손을 내밀 때는 무언가 절실한 것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18년 2월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을 위시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이유가 문재인이 자신의 대북 정책에 의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한다면 김정은을 그리고 북한 수련들의 행태를 아전히 인수하여 한참 모르는 탓입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의 갖은 구애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력했던 김정은은 11월 29일 ICBM 대륙간 탄도탄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경제난 극복과 이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였습니다. 갖은 당근을 흔들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했던 문재인을 이용하기 위해 김정은이 평화 공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길과 김정은은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과 1대1로 3번이나 만나는 혁혁한 치적을 전 세계에 자신의 인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으로부터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끌어내 발을 쭉 뻗고 편안하게 무력 정강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독재자는 철저한 셈법과 이해 타산 끝에 남쪽과의 대화, 시기, 장소, 방법, 내용을 결정합니다. 남쪽의 대북 정책이나 남한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셈이 맞으면 북한 독재자는 과감한 결단도 합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그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 믿고 싫어도 남북 경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광과 공단의 문을 닫은 두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일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생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2월 28일 정밀 폭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수뇌부를 폭사시켰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위를 우려했을까요? 핵무기를 가진 그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 국가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이어 다시 한번 내리에 새기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김정은이 핵보유 국가가 국익을 내세워 비핵 국가를 전격적으로 선제 공략할 수 있다. 전쟁의 명분으로는 안보, 마약, 자원 등 무엇이라도 포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김정은은 그의 집권 기간 중에 가장 호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는 푸틴과 혈맹의 형제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베이징의 천안문 망루에 올라 나란히 서서 그들과 버금가는 듯한 위상을 뽐내었습니다. 트럼프와는 3번에 걸쳐 자웅을 겨루었고 비록 하노이에서는 쓴맛을 보았지만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만남을 애타게 요청해도 거부해 안갚음해 주었습니다. 실상과 현실적 평가와 별개로 김정은은 트럼프, 푸틴, 시진핑과 동렬의 반열에 있다 착각하고 망상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의 세 정상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김정은을 그의 간을 키워주었습니다. 김정은은 푸틴과 트럼프가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자신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도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도 국익을 빙자해 전쟁을 벌였다. 그것도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는 타국이고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벌였다. 자신도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가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상황에서 대만과 하나가 되기 위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시진핑의 통일 전쟁은 푸틴이나 트럼프보다 더 큰 명분을 가진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마장 시진핑이 움직일 경우 김정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3번이나 김정은을 만나주어 김정은의 권력 안착과 강화에 큰 힘이 되어준 트럼프가 김정은에 준 2번째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런 꿈에 부푼 상황에서 이재명이 그것도 가장 적대적인 교정국가이자 다른 민족이라 못 박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을 리 없습니다. 김정은은 미제국주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남쪽 대통령과 자신은 위상이 다르다, 동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 세계에 특히 자신의 인민과 남쪽 국민에게 과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문자 그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 특수가 사라지고 을이었던 푸틴이 갑이 되고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KGB 출신답게 푸틴의 계산이 바뀌어 을이 된 김정은에게 원하는 기술과 지원을 선뜻 주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면 김정은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다시 줄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트럼프가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 김정은과 다시 한번 정치 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보수 강경 대북 정책을 펼치는 환경이 전개되면 김정은이 먼저 다시 대남 평화 공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며 대내외 경제, 전국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작금의 시기입니다. 이재명이 김정은의 어떤 유화책을 펴더라도 아양을 떨며 다가가더라도 김정은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현실입니다. 이재명의 모양만 빠지고 대한민국의 국격만 낮아집니다. 결코 이재명과 자칭 진보정부가 따르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은 손자병법의 부동여산,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